네, 이제 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맵은 딕셔너리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파이썬에서는 맵을 딕셔너리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수업들에서 봤듯이 키와 밸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키는 여러 번 반복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센서티브합니다. 케이스 센서티브 하다는 건 대소문자로 구분한다는 거죠. 그리고 키는 뮤터블 하면 안 됩니다. 키는 한 번 넣으면 바뀔 수 없는 값들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value는 any 데이터 타입이어도 되고 중복돼도 상관없습니다. 맵의 펑셔널리티는 constructor, len, 그리고 아이템을 리턴해주는 이런 액세스 기능을 제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키라는 값이 있으면 이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가져오는 get, 그리고 이 키가 없다면 이 v0를 리턴하는 이런 get 함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세팅하는 이런 메서드도 제공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키가 딕셔너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기능도 필요합니다. 이터레이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셋도 이제 맵도 셋과 비슷하게 굉장히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수업들에서 이제 맵을 이용해서 다른 문제들을 좀 복잡한 문제들을 쉽게 푸는 그런 응용에 좀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맵을 같이 구현해 보면요. 혹시 이번 시간에는 좀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파이썬 리스트를 이용한 구현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해싱을 이용하면 이 딕셔너리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우리는 파이썬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딕셔너리를 구현할 거고요. len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죠. 셀프에 들어있는 리스트의 길이를 반환해주면 됩니다. set 아이템인데요. 이 키와 밸류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어, 이제 find key라는 그런 메서드를 구현하면 다른 메서드들을 구현하기 쉽기 때문에 이 키를 일단 find를 해봅니다. 이 키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이제 이 아이템이 이 딕셔너리 안에, 셋 안에 있다는 거고요. 아이번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값을 이제 키와 밸류로 업데이트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값이 0보다 작다면 이제 아이템이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키와 밸류를 이제 append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딕셔너리를 하나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요 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어떤 아이템들을 이런 식으로 넣어줄 때 set 메서드가 set 아이템 메서드가 호출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set 아이템 메서드였고요. 이 find 키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구현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부적으로 있는 이 데이터 리스트를 전부 다 이터레이션 해줍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키가 우리는 여기 이제 튜플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 튜플의 첫 번째 원소 이게 이제 0번째 아이템이겠죠? 요게 이제 키랑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면 i를 리턴해 줍니다. 만약에 전부 다 아이템들을 요 for 룹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일치하는 키가 없다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해 줍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템이 아니라 키가 요 딕셔너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find 키를 돌렸을 때 이 값이 0보다 크면 이제 이 키가 딕셔너리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get 아이템이라는 그런 함수도 메서드도 구현을 해 줘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딕셔너리를 만들고 오라는 키에 저장된 밸류를 출력해라 하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면 이 앞에서 저장했던 이 값들이 이제 출력이 되게 하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키를 찾아봐야겠죠. 이 키가 0보다 크면 데이터의 i번째에 있는 첫 번째 원소, 이게 이제 밸류죠. 0번째는 키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키가 없는 거기 때문에 키 에러를 이제 레이지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get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요 구형과 거의 유사한데요. 요 else 키가 없는 경우에 이제 에러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v0를 리턴해 준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도 간단하고요. 이런 구현들도 앞에서 우리가 한두 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딕셔너리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걸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DNA 시퀀스가 있을 때 이 DNA 시퀀스를 이 단백질 시퀀스로 바꿔주는 이런 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DNA 시퀀스 각각에 대해서 어떤 단백질 구조인지 이런 식으로 키와 밸류로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으면 이 값들을 쉽게 프로틴 시퀀스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시이고요. 그래서 이 엑서사이즈에서는요, 가장 긴 서브 어레이를 찾는 게 목표입니다. 이 가장 긴 서브 어레이가 합이 K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면요, 요 15가 되는 서브 어레이 중에 가장 긴 게 무엇이냐인데요. 여기 10과 15를 더하면 15가 되지만 여기 5부터 1까지 더해도 15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시퀀스가 요 서브시퀀스가 가장 길기 때문에 이 가장 큰 서브시퀀스의 길이는 4고 그 서브시퀀스는 5, 2, 7, 1이다 입니다. 그리고 다음 예시로 이제 6을 만들 수 있냐인데요. 주어진 요 어레이에서는 리스트에서는 6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0을 리턴해 줍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를 만드는 건데요. 여기 마이너스 5 하나만 해도 이 서브시퀀스가 길이가 1이지만 이렇게 길이를 합쳐도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가장 긴 서브 어레이 중에 K가 되는 것은 이제 5개짜리 요 어레이가 되게 됩니다.